as we welcome the Republican nominee, President Trump, and the Democratic nominee, Vice President Biden. I'm not here to call out his lies. Everybody knows he's a liar. But I just want to make sure. Did you use the word smart? You graduated either the lowest or almost the lowest in your class. Don't ever use the word smart with me.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 토론회 보셨는지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90분이었는데 여느 토론회와는 다른 의미에서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밤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죠. 에서 크리스 월리스 팍스 뉴스 앵커의 사회로 90분간 열린 토론회에서 연방 대법원, 코로나, 경제, 인종, 개인 신상,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러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 후보의 핵심 입장을 차분하게 듣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첫 토론회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고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언론사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느끼셨다시피 토론회 룰이 지켜지지 않았고 두 후보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기대 이하였으면서 또 계속된 난타전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그런 혹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했다라는 그런 표현만큼이나 이를 지켜보신 분들의 반응이 만족보다는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첫째, 이 토론회에 대해 다루어진 주요 의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이에 관련해서 각 언론사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방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티뮬러스 패키지 최신 동향을 통해서 내용 중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커니 베럿 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 공화당은 대선 전에 인준을 하겠다는 그런 태세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본인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이지 3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역할을 임기 동안 충실히 이행하는 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I'm not elected for 3 years. I'm elected for 4 years.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다만 같은 상황에 대해서 4년 전 공화당이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해석을 뺄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이 코로나 19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해서 피해가 컸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무고한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 코비드 사태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이었고 자신이 경이로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대선을 위해서 학자들을 압박하지 말라라고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니고 곧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인종과 폭력에 대한 그런 이슈를 다뤘는데요. BLM, 그러니까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있었고 이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극좌 지지자들을 잃을까봐 바이든 후보가 법 집행, law enforcement이라는 말조차 못한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역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이든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단합하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서 dog whistle, 개 호루라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dog whistle이라는 표현은 선거에서 인종적인 편견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잠재의식을 사람들에게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전략을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 그리고 개인 신상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역설했고요.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맞받았고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정부에서 일군 경제 실적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갉아먹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논란에 대한 질문도 이때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로 $750씩만 냈으며 그리고 최근 18년 중에 11년 동안은 한 푼도 소득세를 냈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홍보 영상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교사도 대통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면서 홍보 영상을 내건 바이든 후보의 홈페이지 내용에는 트럼프 텍스 캘큘레이터라는 것을 준비하였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납부한 2017년도의 세금 11,000불이 좀 넘는데요. 과 비교해서 빌리어네어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세금을 안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수백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다라고 언급했고요. 바이든 후보가 이에 끼어들어서 납세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자 세무감사가 IRS와 마무리되는 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완결성과 관련해서는 대선 결과를 승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편 선거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주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를 놓고 바이든 후보는 이기면 수용할 것이다, 또한 저도 수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선 결과를 여러 달 동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우편 투표를 통한 조작 가능성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당시에 2004년 대선 관련한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케이블 TV 뉴스, 팍스 뉴스다, CNN, MSNBC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매 4년마다 흥미있게 봐왔습니다.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저 정도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만큼 강하게 얘기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수하고 웃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재밌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아슬아슬 하더군요. 중간에 말 끊는 건 다반사고 또 서로 이제 first name 불러가면서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각 후보 간의 말다툼이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서로의 말을 끊는 이 두 후보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사회자를 두고 미국 내 유명 유튜버들은 물론 언론사의 유튜브 댓글 창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 퍼질 만큼 이번 토론회는 저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어떤 원색적인 비난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치는 그야말로 코미디다,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나오고요. 기가 차다는 그런 반응들이 보여지네요.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 크리스 월리스 팍스 뉴스 앵커는 굉장히 유명한 베테랑 앵커인데요. 이분도 계속해서 사회를 보다가 소리를 치면서 자제시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목소리가 당황해서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저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한다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뒤흔든 두 후보의 말들 또한 굉장히 충격이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비난전은 그동안 각 후보의 대선 홍보 영상에서도 두드러졌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Joe Biden is slipping, now at the age of 77 years old and running for president for the third time. Biden is clearly diminished. 상대 후보의 나이, 인지 능력 등에 대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약점으로 꼽으면서 각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이를 피력했고 공격해왔죠. 또 한편 바이든 후보에서는요,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나약함을 강조하는 광고를 해왔고요. Donald Trump didn't build a great economy. His failure to lead destroyed one.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NN이 발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참조를 하면요. 토론회 시작 전에 설문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더 잘할 거다라고 예상한 응답이 56%, 트럼프 대통령이 43%였었고요.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후보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누가 더 진실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가 65%, 트럼프 대통령이 29%였다라고 하네요. 이번 조사 대상자는 민주당원이 39%, 공화당원이 36%라고 했으니까요. 좀 더 민주당원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당파는 25%였다고 합니다. 한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배타적인 언론사잖아요. CNN이. 이 CNN에서 자사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직전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토론에서는 이겼으나 실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도 이번에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대선 토론회와 또한 며칠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두 후보가 공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책의 홍보에 좀 더 맞춰서 미국을 위한 공방을 펼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스티뮬러스 패키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정세 관련 뉴스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